태국 정부는 중국산 잠수함 추가 구매를 잠정 연기한다. 프라욤 짠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 9월 1일 실구 방역이 최우선 과제라며 잠수함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앞서 태국은 5년 전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중 한 척은 4억 3천만 달러에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태국위원회는 지난달 잠수함 추가 구매를 위한 첫 납부 금액은 내년부터 7년에 걸쳐 지불한다 라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C19 사태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진행된 잠수함 추가 구매에 대해 태국 국민들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군부의 정치 영향력 종식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대는 정부의 다른 무기 구매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태국 정부가 중국 잠수함을 부실 계약했다는 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태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것은 중국 잠수함이 아닌 한국산 잠수함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쿠데타로 집권 중인 태국 프라욤 짠오차 총리의 정치적 입지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제 잠수함 2+1 이벤트 행사로 부실 계약 사기극에 완전히 속아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욤 짠오차는 태국의 현 총리이자 전 군인 출신인 육군 사령관 시절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29대 총리로 집권을 시작하며 군사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버금가는 막말과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라는 점도 비슷하며 군인 시절에서 나온 사고방식과 독단적인 리더십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며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프라욤 장관이 쿠데타로 권력 중심에 등장하면서부터 사건의 발단이 전개됩니다. 프라욤 장관은 태국 국왕에게 쿠데타 승인을 받았지만 민정이양을 지속 미루며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라욤 정권은 중국과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중국은 태국의 잠수함 판매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자국 해군이 배치를 막 시작한 0410 잠수함 3척을 8억 4천만 달러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환에 무이자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운영 전 기간에 걸쳐 중국 정부의 품질 보증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가의 3배에 달하는 태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절충 교육 형태로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조건으로 잠수함 판매 경쟁의 판도를 뒤엎은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2015년 당초 생각했던 한국의 U209 개량형을 포기하고 중국의 중선 중공을 우성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래가 성사된 직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태국 해군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3,650톤 풍미폰 아둔야대급 구축함인 태국 최대의 전투 수상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까지 중국산 잠수함 3척을 하나로 약 9,773억 원을 들여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군은 최근 몇 년간 해군력 증강을 위해 줄곧 잠수함 구매를 모색해왔으며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이 태국 잠수함 시장 진출을 타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중국으로부터 3척을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태국 자국 내 비리와 중국 측의 온갖 말바꾸기로 인해 이미 대금이 지급된 한 척만 들여오고 2척의 도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잠수함의 놀라운 유력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잠수함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고 특히 캄보디아와의 갈등은 잠수함 도입에 관한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태국에서도 76억 바트를 마련해 잠수함 도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1000에서 2000톤급만 해도 4000에서 6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잠수함을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중고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몽 끝에 독일이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퇴역시킨 잠수함 U206A를 찾아냈습니다. 이 잠수함은 1973년부터 독일 해군이 쓰던 잠수함이며 무려 30년 가까이 쓰다가 퇴역시킨 잠수함이었습니다. 사용연한이 6년에서 7년 남아있었지만 연안 방어용으로 쓰던 소형 잠수함으로 크기는 500톤에 불과했습니다. 자막 능력도 형편없었고 다른 잠수함과 달리 어뢰 발사관에 장전해놓은 8발의 어뢰가 무장의 전부였습니다. 이같이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잠수함 6척을 구매하기 위해 태국은 독일 정부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독일은 판매를 거부하고 다른 잠수함을 사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에 제안한 건 한국의 U-209급 잠수함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이 당초 구입을 추진했던 U-206급 독일산 중고 잠수함은 사용연한이 6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가량 작전에 투입된 U-209급 한국 중고 잠수함은 사용연한이 15년가량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U-209급 잠수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보고함이라고 불렀는데 그동안 놀라운 성능을 인정받으며 엄청난 활약을 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함은 48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것은 세계 잠수함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또한 장보고함은 선체는 작지만 낮은 소음과 우수한 성능으로 각종 연합훈련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1400톤인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이 태국에게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U-206급 잠수함을 사지 말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U-209급 잠수함을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중국은 태국에게 잠수함 판매에 파격적인 미끼를 던지자 태국이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기존엔 잠수함 3척을 1조 원에 제공하고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무이자 상환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척을 8억 4천만 달러에 사면 한 척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최종적으로 3척을 11억 5,500만 달러에 구매하되 정부 대 정부 거래가 아닌 태국 정부와 중선중공과의 계약으로 바꾸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초에 제시한 25년 무이자 분할 상환 이야기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계약금 물론 건조 일정에 맞춰 중도금도 제때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24억 달러어치의 태국 물품 구매 절충 교역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것도 인도 2년간 중선중공이 해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국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제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친중국 성향이 강한 뿌레오 정권은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태국은 2017년 4억 3천만 달러의 S-26P 잠수함 한 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중국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처음 제안했던 잠수함 가격보다 무려 53%나 인상된 가격이었습니다. 당연히 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부실계약이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뿌레오 총리는 성명을 내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금이 전부 지급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2척의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교묘한 편법으로 중국의 LPD형 상륙함 한 척과 계약 내용에도 없던 중국제 전차 49대를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뿌라요 정권과 중국 간의 부정한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태국 내에서 일파만파 커지자 지난 9월 1일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시위가 시민들에 의해 반정부 시위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게 굴욕적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은 뿌라오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에서 사기에 가까운 편법으로 가로채지만 않았다면 태국 잠수함 사업은 아마도 한국의 독차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중국산 잠수함 구입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같은 치졸한 편법으로 한국과의 경쟁에서 수주계약 등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조선업은 2달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수주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고 부가가치 선박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을 이기고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의 LNG 추진선은 이젠 수주를 받아도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품 하자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조선업에 대한 신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민폐국을 자청하며 스스로 낙인 찍었던 C19 팬데믹 사태의 주범국이자 최근에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문제, 홍콩 반환법 문제와 대만과의 대립관계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최고의 악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옛말에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륙의 클라스답게 전 세계를 상대로 적군을 자청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까요?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